그 두 번째는 제가 올 3월부터 지금 캐리스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잠수내 사이트에서 이제 수학 테스트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가 어떤 점수를 받았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런 점수를 받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점수를 받자. 목표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문제집은 이걸 하자. 문제집을 정해주고, 그리고 하루에 몇 장씩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분량을 정해주고, 예. 그리고 정답률은 이 문제집은 이런 수준이니까 정답률은 이만큼 나와야 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예. 그런 식으로 수학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올 3월에 제가 캐리스한테 네가 직접 한번 해봐라. 예, 네 알아서 해라. 제가 왜 그랬냐면 메타 인지가 높아질 수 있는 기회는 초등학교 5학년 되게 적기인 것 같더라고요. 예, 한 4학년, 5학년? 예. 왜냐면은 6학년 때는 제 생각에 좀 조급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당장 코앞에 시험이 있고 이런데 뭐 실패해봐 이런 여유가 있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또 너무 어린 막 초등학교 2학년 막 이런 애들은 스스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4학년, 5학년 정도가 제일 적정한 것 같고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캐리스가 목표를 정하더라고요. 몇 점 이상. 그리고 문제집도 자기가 골랐어요. 물론 제가 팁을 줬어요. 이 문제집은 이 정도 수준, 이렇게 어렵고, 요거는 조금 더 쉽고, 이런 것들은 캐리스가 알아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집에서 수학을 이제 2학년 때부터 쭉 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아예 안 했고요. 그전엔 안 했고. 하여튼 집에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집들을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캐리스가 좀 알아요. 자기 취향에 맞는 문제집이 뭔지 알죠. 그래서 자기가 문제집도 정하고, 예, 그리고 문제집 양을 하루에 얼만큼 할 건지도 자기가 다 날짜를 적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 진행을 했죠. 그랬더니 저는 이제 메타인지가 높아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다음 6월 테스트 때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목표한 점수가 안 나오면 이렇게 실패를 경험해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점수가 잘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어떤 부분, 어떤 단원을 내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왜냐면 문제를 풀면 뭐가 틀렸는지 아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요. 또는 이제 만약에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런 수학 공부법에 대한 메타인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 스스로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냥 메타인지를 높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주도 학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얘가 원래는 매일매일 수학 진행하는 게 정말 이런 전쟁이 없었어요. 왜 어제도 틀렸는데 또 틀렸냐. 같은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인데, 부터 해서 저도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문제를 막 이렇게 풀다가 중간에 띄어 먹어요. 그냥 안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끝까지 똑바로 안 읽고, 그냥 풀다가, 예를 들어서 기호를, 이제 이렇게 맞는 기호를 쓰라 그랬는데, 그냥 이제 값을 적어 놓고, 이런 식으로 틀리고, 비가 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잔소리하고, 그럼 얘는 이제 수학 싫다 그러고, 이게 이제 전쟁인 거죠. 그랬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양을 매일 자기가 이제 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일단 수학하는 시간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게 물론 미라클 모닝 새벽에 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도 했지만 한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추천을 해요. 예. 그리고 이게 정답률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문제 빼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충 풀질 않아. 집중해서 풀더라고요. 예. 자기가 목표한 걸 해야 되니까. 자기 책임이라서. 또 모르는 문제 나올 때 징징거리고 하기 싫어. 엄마가 해. 이러네요. 그랬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자기가 알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엄마 이 부분 너무 쉬워.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제 목표가 있는데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수학을 풀다가 이제 모르는 거는 더 열심히 하고 아는 거는 넘어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수학을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얘가 점수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테스트를 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면서 그 다음에 9월 테스트 때는 이 점수를 받을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높은 점수를 딱 목표를 딱 정하고 그리고 원래는 어려운 문제집이어서 안 한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최고 수준이라고 그거 어렵다고 싫다고 했었는데 그걸 하겠대요. 서술형 이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풍산자 서술형을 했었는데 그게 자기는 도움이 됐던 것 같다고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빨리 3주 만에 하고 그리고 최고 수준을 한 달 반 길게 잡아서 자기가 오답 계속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9월 테스트 때 자기는 90점 이상 받겠다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인지가 높아지고 자기 주도 학습도 되고 이게 뭐냐면 혼자 스스로 수학을 할 수 있게 엄마가 손을 놔준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특히 초등학교 때는 굳이 수학 학원을 안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입식 교육이 안 좋은 거 모두 아시죠? 그리고 아이가 내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이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숙제가 또 너무 많고 그러니까 빨리 이걸 그냥 헤쳐나가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영어도 영어지만 수학은 정말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혼자 엄마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문제집 사주고 그리고 채점해주고 그리고 정답률을 내주고 정답률 내는 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집이 아이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률을 내고 또 그거를 이제 같이 공유해요. 아이랑. 보여주는 거죠. 이렇다. 그래서 이 문제도 너한테 좀 어려운 것 같다. 또는 이 문제도 너한테 너무 쉬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메타 인지력이 높아지는데 책 읽맘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책 읽맘. 그러니까 엄마가 책 읽어주는 거. 제가 이거는 지난 그 영유아 부분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캐리스가 좋아하기 때문에 책 읽맘을 해줘요. 아무 책이나 그런 건 아니고 좀 어려운 책 있죠. 혼자 읽기 약간 버거운 책. 그러나 너무 좋은 책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읽어주고 그리고 읽어주면서 제가 감동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되게 재밌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캐리스가 얘기도 하고 서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캐리스가 자기가 잘못 이해했다는 거를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책을 읽을 때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읽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 읽맘이라고 해서 그냥 책만 막 읽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포인트는 책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책 읽어주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일 책을 뭐 이렇게 많이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조금 읽어주더라도, 그 내용을 서로 대화를 해서 아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느끼고 그걸 말로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다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래서 책 읽맘은 정말 너무 중요한데 반드시 대화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메타 인지력도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게 아마 제일 실질적이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딱 드러나는 메타 인지력이 높아지는 건데 바로 선생님 놀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이해한 거를 설명을 하는 거죠. 선생님처럼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가 이제 들으면서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고 와, 선생님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이렇게 막 띄워주기도 하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너무 모르면은 그러면은 그 QR코드 요즘은 문제집에 QR코드 이렇게 찍으면은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그렇게 찍어서 설명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이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풀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살짝 물어보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진짜 이해를 못 했는데도 그냥, 설명해 주는 거 들으면은 아시죠?
예, 강의 들으면은 다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서 풀어야지 진짜 자기 실력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QR코드로 한 거는 항상 엄마한테 좀 설명해 줘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캐리스가 막 자신 있게 설명하다가 막혀. 그러면은 그 이제 다시 동영상을 이제 보거나 아니면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 놀이를 하면은 정말 확실히 내가 이 개념을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있잖아. 여기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만큼 평행사변형이잖아. 평행사변형에서 이 세 개의 삼각형을 빼면 돼. 15. 니은. 니은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만큼의 높이가 거의 6이잖아. 원래 이만큼이. 그럼 6 빼기 4라면 2잖아. 이거 높이는 다 2고 이 40은 20. 맞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메타인지라는 이러한 것이 세상에 있는지를 아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되었는데 내가 이걸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게 되게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